지나간 차트에서 대세 전환점을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K옥션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락세를 이어오던 주가가 최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엔벨선의 지지를 받고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5개 원부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며 21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부분은 엔벨선이 21선 위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부분부터는 엔벨선이 21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락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엔벨선이 밑에서 지지를 해주고 21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볼벤 하단선과 엔벨 하단선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지라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이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엔벨선의 지지를 받고 21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찾는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원 부분에서는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반등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반면 다섯 번째 원 부분은 반등의 자리가 확실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점이란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색 웅덩이입니다. 하늘색 웅덩이는 언제나 과매도 구간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파란 선이 중심선인 검은 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중심선인 검은 선 돌파는 확실하게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도지형 캔들들이 뜹니다. 추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61선 차트에서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61선 차트에서는 이미 앞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골파기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볼벤 바닥. 완벽한 타점입니다. 이제 수면을 돌파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골파기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예측샷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61선의 하락 각도가 아쉽기는 합니다. 좀 애매하네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61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후에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61선 돌파가 장대 양봉으로 나와버리면 타점을 잡기 애매해집니다. 61선을 돌파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변 차트에서 보았듯 최초 상승 지점이기에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음봉이 떴지만 쫄지 않아도 됩니다. 음봉의 크기가 크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음봉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여기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매도를 할 것인가? 더 버텨볼 것인가? 한편 후회도 됩니다. 확실하게 61선을 돌파한 후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분명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측샷은 언제나 불발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휴, 매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찰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고 61선을 돌파하는 주요 변곡점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떴습니다. 더욱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싸, 조짐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람 피 말리게 하네요.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면 좋으련만. 가만히 보니 61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돌파가 나오면 61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하게 꺾일 것도 같습니다. 하여간 관찰을 계속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전혀 예상 못했던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네요. 다시 후회가 됩니다. 매도를 한 것이 좀 더 버텨볼 걸. 실전에서 이러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다 공부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음봉이 출현한 후 바로 뒤에서 전 음봉을 잡아먹는 동일한 크기의 양봉이 등장하면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요걸 또 요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 거래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거래량 보조지표를 극단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최적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이제 살 사람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주포는 이걸 읽은 겁니다. 아, 이제 나갈 놈들은 다 나갔구나.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최적 거래량 기법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적 거래량 기법을 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기법을 실전에서 연습을 해왔습니다. 물론 단주로 했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치가 제 몸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경험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저만의 무형의 자산입니다. 저는 이 기법 하나로 시장을 평정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시드를 늘여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30분봉 차트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세력놈들 사냥에 나설 계획입니다. 토르의 망치, 제우스의 번개, 포세이돈의 삼지창. 최고의 신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최적 거래량 기법이 저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법을 꾸준히 단주로 연습해서 토르의 망치에 못지않는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절대 무기가 있어야 세력놈들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61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출현하기 바로 전 작은 양봉 캔들이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정확한 타점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이제 61선 돌파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황금 맥점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쭉 끌고 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스윙 관점에서는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장대 양봉 전에 타점을 못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진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눌림을 잡아야 할까요? 이제 다시 고민이 됩니다. 저는 장대 양봉 후에는 무조건 눌림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냥 날아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너무 좋은 자리기에 고민이 됩니다. 진입을 고려하고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2차 저항 라인입니다. 1차 지지 라인입니다. 2차 지지 라인입니다. 이 4개의 선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지지 라인이 무너지더라도 2차 지지 라인이 살아있다면 더 버텨본다. 1차 저항 라인 돌파 후 추가 매수한다.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면 매도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두고 다음날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저항 라인 2개를 한 방에 돌파해버리네요.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승세를 제대로 탔기에 어지간하면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2차 저항 라인입니다. 밑에 저항 라인은 모두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캔들 바로 밑에 형성된 지지 라인만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간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한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 1차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 이 지지 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간다. 2차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한다. 이 시점에서 대변 차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1선은 물론이고 241선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두 선의 간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런 돌파가 나왔다면 황금 맥점이 됩니다. 힘이 응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지 않고 급반등하는 차트입니다. U자형 반등도 아니고 밥그릇 반등 형태도 아닌 V자 반등입니다. 하지만 V자 반등이라고 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보다는 지지와 저항을 확인한 61선 차트가 낫겠네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41선을 막 돌파한 시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이 차트를 관찰합니다. 매매 시나리오도 다 짜둔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밑에 거래량을 보니 주포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지지라인이 무너졌네요. 사실 저 음봉이 상승 추세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매물 소화 음봉이라는 것을 알지만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미련 없이 매도합니다. 매도는 했지만 계속 관찰을 해야 합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휴, 매도하길 잘했네요.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면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음봉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하락세가 끝나는 도지 캔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런, 이게 웬 조화란 말입니까? 급락하다가 갑자기 급등이라니? 전혀 예상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의 핸들링 수법입니다. 개미들의 허를 찌르는 것이지요. 거래량에서 음봉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주가를 펌핑시키고 나서 주포는 단 한 번도 주가를 핸들링하지 않았습니다. 개미들끼리의 거래를 지켜본 것입니다. 나갈 놈들은 다 나가라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작은 양봉으로 간을 보지 않고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최저 거래량이다 싶으면 예측샷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되돌림의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트레이더들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가 피보나치 보조 지표입니다. 이 우주는 수학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수학적 원리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만 알아도 물리적 운동 법칙을 다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듯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와 변덕이라는 변수를 보편적인 피보나치 수치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피보나치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차트의 선들을 모두 지우고 피보나치 수치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일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정중앙선이 0.5선입니다. 눌림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가 0.5와 0.382 구간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주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포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자신이 생각한 최고점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개미를 털고 가야 하기에 개미털기 구간을 만듭니다. 어느 지점까지 주가가 내려온 후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주포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고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 개개인의 사정까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 이 피보나치 수치값입니다. 0.5 구간이 깨지고 0.618 구간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0.5 구간에서는 반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추천하는 매매법은 0.382 구간에서 1차 매수하고 0.5 구간에서 2차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사용해보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고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매매 기법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0.5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샷으로 들어간다면 0.5 구간까지 내려온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매매를 했다면 두 가지를 다 체크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 거래량을 확인하고 이 피보나치 수치값이 0.5 구간이라는 것을 계산한 후 이제는 되돌림의 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측샷으로 타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지표는 어느 HTS나 다이슨이 찾아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는 급등 후에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 충분히 매도 물량이 빠져나간 후에 다시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량에서 음봉 4개가 연속적으로 떨어질 때 눈치를 채야 합니다. 요 녀석이 손을 대지 않고 매도 물량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최저 거래량이다 싶으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지 말고 예측샷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장대 양봉 뒤에 주포가 주가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눌림목 매매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눌림목 매매 귀신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주포의 의도입니다. 이 심리 게임에서 놈을 이기지 못하면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역시 장대 양봉 뒤에 바로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0.382 구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날 형성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포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제가 이 차트를 관찰하고 있었다면 저는 무조건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0.382 구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았을 경우에만 반등하는 되돌림 자리를 찾기 위해 피보나치 지표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포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포가 주가를 펌핑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놈은 이제 분명히 주가를 펌핑시킬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그냥 날아가네요. 이게 바로 주포의 심리를 읽은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리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분석하면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진정한 리딩을 하는 트레이더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뉴스를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수급을 분석하고 거래원을 분석하고 지수를 분석하는 트레이더는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딩은 주포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주식은 주포와의 심리게임인 것입니다. 이 심리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트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차트에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격 캔들과 거래량의 함수관계, 이것을 통해 주포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출간할 때 마지막 편이 캔들 매매가 될 것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바로 주포와의 심리게임입니다. 저처럼 차트에서 주포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사에서 최후의 승자는 이 심리게임에서 적을 압도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란 책에서 우리는 영웅 이순신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뇌하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역사소설에서 독자들은 전략가 이순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심리전의 대가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찌질이이자 질투의 화신이었던 선조에게 배신을 당하고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충무공이야말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멘탈의 황제였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고문 후유증으로 충무공은 거의 매일 밤 신음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충무공이었다면 선조에 대한 원한과 앙심을 씻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충무공의 후예들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인물 중 한 분의 후손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만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든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생에서 별별 사건과 사고를 다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위대한 경험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단일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의식지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단계를 못 벗어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과 자존심은 동의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탐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놈들은 아주 저열한 영혼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기쁨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혼의 성숙을 위해 이 지구라는 천박한 물질 행성에서 우리는 영적 수련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뭔가 더 고결한 이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다 숭고한 꿈과 이상이 있어야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더 내겠다고 아등바등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그저 어느 한 종목에 들어가 어떻게 수익을 낼까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처럼 이 시장이 개미지옥이 아닌 개미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공생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원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짜잘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큰 사람, 즉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인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보고 넓게 생각하는 대인배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의 풍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전에 주포의 의도를 읽고 진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캔들에서 주포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다른 내용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계속 치고 가네요. 차트를 더 크게 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앞쪽에 큰 저항 라인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저항 라인이 버티고 있네요. 1차 저항 라인의 매물대 장벽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2차 저항 라인에는 매물대가 아예 없네요. 하지만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새로 유입된 매수 물량이 쌓이면 두꺼운 매물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헛, 2차 저항 라인까지 뚫었네요.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새로 유입된 물량들이 2차 저항 라인에 많이 쌓여버렸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깨졌네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깨지자 여지없이 하락세로 이어지네요.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61선이 깨지고 나서 주가가 횡보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조지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RSI와 MACD에서는 추세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RMI에서는 확실하게 꺾였네요.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도지형 캔들이 3개나 출현합니다. 제가 차트를 앞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지표를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고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와우, 0.6189 구간도 깨져버렸네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0.618 구간에서는 반등하기 마련인데 너무 심하게 빠진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한 차트도 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는 그냥 평균값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21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대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확실하게 느낌이 오네요. 정확히 24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은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매수 타점 맞습니다. 도지 캔들들이 더 이상 매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비 동작 없이 급등이 나와버리네요. 주포놈이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도지 캔들 뒤에 작은 양봉 한두 개는 나오기 마련인데 물량 테스트 없이 기습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샷이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급등 이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네요.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저항라인 돌파가 이루어진 뒤 진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포가 손을 놓아버린 상태이네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줄줄 흘러내리는 일만 남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61선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일단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네요. 이제 이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항 라인을 몇 번이나 돌파하려다 실패하자 쭉 밀려버린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주포가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습니다. 주포는 저항 라인 돌파 실패 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마지막 돌파 시도 후에 주포가 여기서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의 골파기 지점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데드라인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하늘색 웅덩이에서 막 벗어나는 타이밍입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하락에서 횡보로 살짝 꺾였습니다. RMI에서도 추세선이 살짝 우상향하고 있네요. 반등의 신호가 확실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몇 종목 더 보려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 살펴보아야 하겠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